안녕하세요. 함소한의원 의정부점 양간 원장입니다. 요즘 어머님들에게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자라면 좋을지 여쭤봤을 때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87cm 이상의 키, 그리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67cm 이상의 키로 자라기를 원하신다고 해요. 자, 근데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크게 자랄 수는 없겠죠. 우리 아이가 좀 더 큰 아이로, 그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엄마 뱃속에서부터 미리 우리 아이의 성장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 성장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성장은 일단은 사춘기가 됐을 때 가장 어머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세요. 아이들의 몸이 변하고 성인으로 돼가는 시기부터 신경을 더 쓰시기 시작하는데, 실제로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자라는 시기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돌까지의 시기입니다. 아이들이 50cm 전후의 키로 태어나서 거의 그 절반 정도가 되는 25cm 이상을 자라게 되는 시기죠.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은 아이들이 태어나기 직전부터 충분한 영양과 수면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도 사춘기까지 쭉 좋은 성장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일단 얼마나 자랄 수 있을지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우리 아이가 앞으로 어느 정도 자랄 수 있을지는 여러 가지의 지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엄마 아빠가 물려주는 키, 유전적인 예측 성장치로 알아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현재 자라고 있는 키가 몇 % 정도가 되는지를 보면서 2% 정도가 되었을 때에 우리 아이 성인 키가 이 정도 되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는 백분율 %에 따른 예상 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뼈 사진, 올연령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성장판 사진 또는 뼈 사진을 찍었을 때에 우리 아이의 뼈가 몇 세 정도의 뼈로 자라고 있고, 이렇게 자랐을 때 체중 키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 드린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세 번째, 올연령을 측정을 하는 성장판을 찍어보는 예측을 하는 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병원 검사를 진행한 후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 방법은 아이들이 좀 더 큰 후에 학교에 들어갈 때쯤 돼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방법을 제외한 첫 번째, 두 번째 유전적인 예측키를 알아보는 방법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성장 %에 따른 예상키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물려준 키를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먼저 남자아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엄마 아빠의 키 중에서요, 아빠의 키와 그리고 엄마의 키에서 13cm를 더해서 남자 키로 만들어준 두 키의 평균치를 내는 게 아이의 유전적인 평균 예상 신장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의 키가 173cm이고 엄마 키가 161cm라면은 엄마 키 161cm에서 13cm를 더한 키를 남자의 키로 보게 돼요. 그래서 엄마 키 161cm에서 13cm를 더하게 되면 174cm가 되게 되죠. 즉, 아빠 키 실제 키인 173cm와 방금 전에 계산을 해본 엄마 키를 남자 키로 바꿔본 수치 174cm, 이 둘의 중간값인 173.5cm가 우리 아들이 물려받게 될 유전적인 예측 신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자아이들의 경우를 한 번 더 계산을 해볼게요. 남자아이의 키를 계산을 할 때에는 엄마의 키에서 13cm를 더해서 남자의 키로 만들어줬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하게 됩니다. 아빠의 키에서 13cm를 빼서 여자의 키로 먼저 만들어주게 돼요. 예시로 같이 볼게요. 아까와 같은 아빠가 173cm, 엄마가 161cm라면은 아빠 키에서 13cm를 빼서 여자 키로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아빠 키 173 빼기 13 이렇게 해서 여자 키로 치면은 160cm의 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수치와 엄마 키인 161cm의 평균치 중간값인 160.5cm가 우리 딸아이가 가지게 될 유전적인 예측 신장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유전적인 예측 신장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있어서 유전이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적게 보는 경우에는 50%에서 70% 이상까지 유전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크지 않으면은 우리 아이는 크게 자라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은 적어도 예상 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cm 정도까지는 환경이나 영양적인 면 그리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극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전적인 예측 성장치가 크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가 그 수치 플러스 5까지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사춘기까지 우리 아이의 성장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유전적인 예측 신장을 볼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엄마 아빠의 키 차이가 13cm 이상이 난다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의 키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치를 따라가지 않는 경우도 훨씬 많아요. 아빠를 따라간다거나 엄마를 따라가는 경우도 훨씬 많게 됩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성장의 퍼센트로 예상을 할 수 있는 우리 아이의 최종 신장 키입니다. 우리 아이의 퍼센트 소아과에 가시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키는 70%대로 자라고 있고요. 체중은 20%대로 자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들 많이 해주시지요. 자, 이렇게 자라고 있을 때 우리 아이가 얼마나 클 수 있느냐에 대한 거는요. 쭉 연구를 해놓은 도표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의 홈페이지에서 성장 도표를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성장 퍼센트에 따른 예상 신장을 보게 되면은요. 쭉 가서 만 나이 18세의 12개월의 성장치가 거의 최종 성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 아이가 50%대로 쭉 컸을 때에 만 18세 12개월이 되면, 즉 성인이 되면은 174.5 정도의 성인으로 클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10%대 정도로 자라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아이의 체중 키는 167.5에 가까울 것이에요 라는 얘기기도 해요. 그래서 소아과에서 검진을 가거나 아니면 영유아 검진을 갔을 때에 우리 아이가 몇 퍼센트예요 라고 할 때에 이 퍼센트와 그리고 체중 키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우리 아이가 성인 남자로 치면은 어느 정도의 키로 자라고 있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자아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도 50%로 자라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최종적으로 자랄 수 있는 키는 161.1에 가까운 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가 10%대로 자라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조금 작은 키죠. 154.9에 가깝게 자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지금 두 가지 표에서도 보셨을 텐데 중간치 정도 50% 정도에서 자란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는 아이들의 예상 신장이 크지가 않아요.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174에서 5 정도 사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61 근처의 키로 자라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최종적으로 자랄 수 있는 키가 실제로 어느 정도 될 것이며 이 추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지, 즉 지난 검진을 했을 때에도 50%대였고 우리 아이가 이번 검진을 했을 때에도 5, 60%대로 자라고 있더라 라고 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겠죠. 지난 검진에서 예를 들어서 70%대의 성적이 나왔었는데 이번 검진을 했더니 50%대로 떨어졌더라 라고 한다면은 우리 아이가 최근에 먹는 것, 그리고 운동하는 것, 잠자는 것 등 일상적인 컨디션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었는지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 성장 예측치를 봐가는 것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물려주신 유전적인 키가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요, 엄마 아빠의 키는 커요. 근데 만약에 친척들, 가까운 친척들, 이모, 고모, 삼촌, 외삼촌들의 키가 유달리 작다든지, 친척들은 다들 큰데 엄마 아빠만 유달리 작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까운 친척들의 키 패턴이 엄마 아빠와 굉장히 다를 때에는 엄마 아빠의 키를 닮아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가까운 친척들의 영향을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들의 키도 한번 참고를 해보는 것이 좋고요. 엄마가 지금 현재는 엄청 크지만은 어릴 때에는 굉장히 작고 말랐었고 초경도 느려서
좀 늦게까지 중학교 이후에까지 키 성장을 쭉 했었다, 즉 느린 성장의 패턴이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 아이가 지금 작더라도 나중에는 좀 더 큰 아이로 따라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성장 패턴, 빠른지 느린지 늦게까지 컸는지 이걸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외에도 아까 노령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플러스 마이너스 5cm 정도까지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식이습관, 먹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운동, 그리고 잠이나 공부 등의 환경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산 체중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크게 태어났다라고 해서 성장에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태어날 때 너무 과체중이거나 아이의 체중이 너무 작은 미숙아이거나 라고 한다면은 비만이라든지 소아 과체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체중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키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출산 체중도 성장에는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사춘기에 가까운 시기에서는요, 스트레스의 영향도 상당한 편인데요. 특히 아이들이 사춘기 진행하기 전에 유달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거나 부모님들의 사이가 좀 좋지 않다거나 라고 하는 등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면 사춘기의 진입 속도가 좀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있어서는 아이 자체의 몸도 중요하지만은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특히 엄마 아빠의 양육 태도라든지 엄마 아빠의 사이좋은 모습 등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